활성도가 낮은 플레이스라면 더 낮은 품질 지수가 부여될 것입니다. 간혹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다가 플레이스 순위가 떨어지고 올라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동일 수준의 품질 지수이지만 낮은 활성도를 갖기 때문에 순위가 뒤집힌 이유인 것이죠. 맛집을 찾는 고객은 근처 맛집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나오는 플레이스 내 맛있어 보이는 썸네일을 클릭하고 업체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죠. 메뉴, 가격, 위치, 리뷰, 길찾기 등등. 한 명의 고객이 플레이스 내에서 찾아보고 열람하는 모든 행동은 데이터로 수집됩니다. 그럼 한 명의 고객이 아니라 1000명의 고객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특정 행위들이 반복될 것이고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겠죠. 즉, 데이터 모으는 과정을 활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활성도만큼이나 플레이스 노출에 영향을 주는 품질 지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네이버가 제공하는 플레이스는 하나의 페이지로 되어 있는 HTML 문서입니다. 그 문서 안에 고객이 필요한 정보도 있고 최신의 인기 있는 주제도 있고 정확도도 높을 뿐더러 믿을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문서를 좋은 문서라고 합니다. 자, 5개의 플레이스 매장이 있고 그중 3번째 매장 플레이스에는 정보, 정확, 신뢰, 인기, 최신 이 원칙 5가지가 충분히 포함된 게시물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3번째 플레이스 매장에 높은 품질을 부여합니다. 즉, 모아진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해당 플레이스의 데이터 각각의 품질이 좋았다면 품질 지수를 높여주는 것이고 이어 상위 노출 시켜주는 원리인 것이죠. 품질 지수와 활성도까지 높은 플레이스라면 인공지능은 검증되었다는 판단하에 높은 위치의 3번째 매장 플레이스를 상위 노출 시켜주는 것이죠. 반대로 첫 번째 매장 플레이스는 고객의 체류 시간, 유지 시간이 부족했고 정확도와 신뢰도가 낮은 수치로 누적되었다면 종합되는 활성도 지수에서 낮은 점수가 부여될 것이고 이는 플레이스 상위 노출 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입니다. 체류 시간과 유지 시간 개념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개념과 늘리는 방법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업장의 순위가 최상위권에 자랑스레 위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활성도와 품질 지수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네이버는 플레이스 UI를 개발할 때 정말 많은 실험을 통해 포맷 하나하나를 만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UI 속 모든 포맷에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경쟁업체는 이미 그렇게 하고 상위 노출하며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스 광고만 6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엄청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매주, 매달 로직을 변경합니다. 그 기간 안에 네이버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 실험 결과에 따라 일부 UI가 빠지거나 변경되는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광고하기 위해 우리는 네이버가 중요히 평가하는 포맷에 작업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제 실행하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포맷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네이버가 테스트하는 포맷은 인공지능이 데이터 수집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고 그 주기는 다른 포맷보다 빠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작업에 들어가는 건 다른 포맷에 작업하는 효과에 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위와 같은 작업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가령 22년도 9월 기준 네이버 플레이스는 쿠폰 서비스를 UI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작업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해당 작업을 통해 순위를 올린 업체가 상당했으며 과거에 추가된 UI에 작업하여 많은 효과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22년 12월 기준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할 때 필수로 해야 하는 작업은 바로 리뷰 댓글 작업이었어요.
고객이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면 판매자는 리뷰에 답글을 달 수 있는 시스템이죠. 영수증 리뷰가 올라오고 답변을 해주었다면 활성도 측정해서 높게 평가되고, 반대라면 활성도를 낮게 평가된다는 것을 여러 테스트를 통해 검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댓글, 답글 활동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는 행위는 활성도에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영수증 리뷰 댓글에 대한 답글을 통해 네이버는 플레이스 내 통계 시스템을 만들어 긍정과 부정의 섹션을 따로 만들었으나 현재는 내용 분석이라는 포맷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좋다, 안 좋다의 평가보다 더 디테일한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든 것이죠. 이에 따라 관리자가 고객 평가를 살펴볼 수 있고 보다 더 정확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긍정, 부정 포맷이 사라졌으나 긍정 또는 부정적 의견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긍정, 부정 평가에서 긍정의 반응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리뷰가 있더라도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면 지수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즉, 긍정이 평균 이상으로 높아야 하는 것이고 부정 의견은 최대한 낮게 유지해서 계정의 품질 페널티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로직은 네이버 쇼핑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이버 쇼핑은 배송 실수나 지연 안내가 일어날 시 페널티를 주고 그 비율이 20% 초과했을 시 직접적인 제약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댓글에 대한 대응 속도나 플레이스 내에서의 평가가 부정적이라면 계정에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그것을 만든 네이버의 의도를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특정 사실을 판단할 때 추상성과 객관성을 포함해 분석을 합니다. 가령 겨울철 내리는 눈을 보면 무게와 떨어지는 속도를 생각하는 동시에 이쁘다라는 추상적인 생각이 들죠. 반면 인공지능은 눈의 무게, 속도만 계산하고 데이터를 얻습니다. 얻어진 데이터로 매년 폭설량과 시기 등을 통계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공지능이 네이버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고객이 A 매장 플레이스 내에서 유지한 시간, 영수증을 살펴보는 데 사용한 시간, 메뉴를 살펴보는 데 체류한 시간 등등을 종합하여 플레이스의 품질 지수를 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고객이 플레이스 내에서 취하는 모든 행동은 플레이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활동들은 측정되어 품질 지수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처럼 플레이스 상위 노출할 때는 활성도와 품질 지수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플레이스 내부에 어떤 요소를 배치하여 많은 고객이 머무르고 활동할 수 있게 할까 등을 말이죠.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작업하신다면 플레이스 상위 노출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비즈니스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질문해 주세요. 성실히 답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